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삼성 보덕산업단지, LG 진위 2산업단지 등 평택은 세계 인류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 편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보여드리는 의혹입니까, 무너집니까? 80%의 사업들이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결정권자가 누구냐고요? 이유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난 10일 오산시의회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산문화재단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서는 행정감사를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질책과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김지혜 의원은 성과급의 수혜자들 대다수가 성과급 실사를 맡고 있으며 그중 2명이 가장 높은 등급의 성과급을 자신들에게 책정한 황당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10페이지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이제 서면 심의로 하셨어요. 서면 심의를 하는 그 심사위원들이 3분의 2가 직접 받으시는 분이고 그 받으시는 분들이 두 분이 다 성과급의 제일 높은 등급을 차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의 주체가 교육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사업으로 포장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시민참여학교 어디 예산입니까? 시민참여학교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민참여학교와 미리 내일 학교의 주체가 어디냐고요? 그건 평생교육과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문화 사업입니까? 편법으로 지급한 강사료에 대해 묻자 관계 공무원은 해당 강사에게 양해를 구했다며 이와 같이 지급된 인건비 등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여 오히려 문제될 것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강사료와 자원봉사비랑 집행된 분들이 같아요. 누가 봐도 자원봉사가 아니라 편법으로 강사료를 지급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강사들하고 저희들이 좀 양해를 구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좀 그 비용을 좀 줄이자라고 협의를 해서 그 오후에 4시간은 그 자원봉사 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절감된 금액이 이제 총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올해 4,700만 원 정도가 이제 절감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상적으로 줘야 될 돈을 저희들은 지금 절감한. 이어 손정환 의원은 회계 부정 사건을 비롯하여 끊이지 않는 각종 잡음에도 불구하고 150%라는 성과 상여급을 책정한 배경에 대해서 강도 높게 추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 나오는 데서는 상대평가를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했습니까? 아니면 절대평가를 해서 한 기관만 가지고 내부에 있는 내부 심의를 거쳐서 줬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금년도 경영평가를. 이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네? 결정권자가 누구냐고요. 이거를 해서 이번에 잘했으니까 150%로 주자라고 하는 결정권자가 누구냐. 게다가 타부서로부터 이관되는 사업에 대한 인원 편성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상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적법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실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의 가부가 아니라 이게 절차의 적정성이 이게 맞느냐를 한번 우리 의회도 심사숙고하게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논의 장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 중 드러난 지적사항들에 대해 오산시 의원들은 개선 및 보완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빨간불이 켜진 오산문화재단의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산에서 YBC 뉴스 김두일입니다.